경찰차 사이렌이 골목 안쪽으로 스며든다.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춘다. 엔진 소리가 꺼지고 차문이 열리는 소리. 구급대원들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른다. 철컥거리는 들것바퀴 소리가 좁은 계단을 따라 울린다. 응급실 침대 위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오늘은 못 갔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속삭인다. 가족도 없으신 것 같은데 누가 신고한 거래요? 또 다른 간호사가 대답한다. 이웃분이요. 이틀 동안 문 열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골목 어기 식은 냄비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다. 김이 사라진 밥과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국 한 그릇. 보자기는 바람에 펄럭이고 낙엽 몇 개가 그 위에 떨어져 있다. 지나가던 고양이가 냄새를 맡다가 돌아선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함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이경순, 올해 78. 그리고 이 이야기는 7년 전 겨울부터 시작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70년 전 겨울부터. 동네 사람들은 이경순 할머니를 이렇게 기억한다. 말도 없고 늘 노숙자랑만 어울리는 이상한 사람. 슈퍼 앞 평상에서 아줌마 둘이 쪼그려 앉아 수군댄다.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리고 컵라면 냄새가 바람에 실려온다. 저 할머니 진짜 이상해. 맨날 저 더러운 노숙자한테 밥 갖다 주잖아. 맞아. 자기도 돈 없으면서. 혹시 정신이 좀 그런 거 아냐? 첫 번째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춘다. 내가 들었는데 저 할머니 일용직으로 청소 일하면서 근근히 산대. 그런데 돈 생기면 저 노숙자한테 다 쓴다는 거야. 두 번째 아줌마가 혀를 찬다. 에이, 그럴 리가. 뭔가 사연이 있겠지. 아이들도 수군댄다. 학원 가는 길 할머니가 골목을 지나가면 뒤에서 속삭인다. 저 할머니는 왜 저래? 무섭게 생겼어. 엄마가 저 할머니 조심하래. 한 아이가 웃는다. 귀신 할머니 같아.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멀어진다. 할머니는 그 시선들을 느낀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수군거림, 비웃음, 동정.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표정도 변하지 않는다. 그저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다. 낡은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 무거운 보자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복지사 김미영이 한 번 말했다. 할머니, 왜 자꾸 그 사람한테만 밥을 주세요? 다른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먼 산을 보듯 허공을 응시할 뿐. 복지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할머니의 집은 반지하 단칸방이다. 계단을 내려가면 녹슨 철문이 있고 문고리는 테이프로 감겨 있다. 현관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가 먼저 코를 찌른다. 습한 공기가 얼굴에 달라붙는다. 방 안은 작다. 두 평도 채 안 될 것 같다. 낡은 싱크대, 금이 간 거울, 오래된 이불 한 채.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다. 창문은 반쯤 땅 밑이라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다. 식탁 위에는 항상 그릇이 두 개다. 숟가락도 두 벌, 물컵도 두 개. 반찬 그릇도 두 개씩 놓여 있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데 말이다. 냉장고 안도 마찬가지다. 반찬통이 두 개씩, 김치도 두 그릇, 심지어 칫솔도 두 개가 꽂혀 있다. 하나는 쓴 흔적이 있지만 다른 하나는 새 것처럼 깨끗하다. 동네 복지사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다. 혹시 누가 같이 사세요?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짓는다.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 아니요,
혼자 살아요. 그리고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말을 끊는다. 복지사는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식탁 의자도 두 개다. 하나는 할머니가 앉고 다른 하나는 항상 비어 있다. 하지만 그 의자에는 먼지가 없다. 할머니가 매일 닦는다. 정성스럽게. 매주 목요일 오전. 시계가 8시를 가리킬 때쯤 할머니는 어김없이 일어난다. 관절이 삐걱거린다. 무릎을 펴는 데만 몇 분이 걸린다. 하지만 할머니는 참는다. 소리 내지 않고 참는다. 싱크대 앞에 선다. 쌀을 씻는다. 손이 찬물에 시리지만 개의치 않는다. 쌀알이 하얗게 씻길 때까지 여러 번 헹군다. 물을 맞춘다. 정확하게. 밥솥 안쪽 금까지. 밥솥 뚜껑을 닫는다. 버튼을 누른다. 취사 램프가 켜진다. 분량은 늘 똑같다. 두 사람이 먹을 만큼. 혼자 먹기엔 많고 세 사람 먹기엔 부족한. 정확히 두 사람분. 밥이 뜸이 들 동안 할머니는 국을 끓인다. 냉장고를 연다. 어제 사온 두부가 있다. 1,000원짜리 두부 한 모. 칼로 깍둑 썰기를 한다. 손이 떨려서 크기가 제각각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는다. 냄비에 물을 붓는다. 멸치 5마리를 넣는다. 센 불에 올린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된장을 푼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난다. 두부를 넣는다. 파를 썬다. 마지막에 넣는다. 파 향이 방 안에 퍼진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있고 미역국을 끓일 때도 있다. 감자가 있으면 넣고 두부가 있으면 넣는다. 냉장고에 뭐가 있든 정성은 똑같다. 할머니는 국을 끓이면서 중얼거린다. 오늘은 맛있게 됐으면 좋겠다. 밥이 다 되면 할머니는 보자기를 꺼낸다. 장롱 맨 밑칸에서 낡아서 실밥이 풀린 보자기. 남색 바탕에 꽃무늬가 있는 오래전 것. 할머니는 그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편다. 구겨진 자국을 손으로 펴고 먼지를 털어낸다. 그 안에 밥과 국을 담는다. 스테인리스 도시락 통에 밥을 담고 보온병에 국을 담는다. 뚜껑을 꼭꼭 닫는다. 식지 않게 보자기로 싼다. 매듭을 짓는다. 여러 번 확인한다. 흘러나오지 않게. 그리고 집을 나선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문을 잠그고 계단을 오른다. 숨이 차지만 멈추지 않는다. 골목으로 나선다. 할머니의 발걸음이 아스팔트를 밟는다. 목적지를 향해. 목요일 오전 11시. 할머니는 골목 끝 공터로 향한다. 정확히 11시.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7년 동안 단 한 번도. 작년 여름 태풍이 왔을 때도 갔다. 동네 사람들이 말렸다. 할머니, 오늘은 위험해요. 그냥 집에 계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우산을 쓰고 나갔다. 바람에 우산이 뒤집혔지만 할머니는 계속 걸었다. 2년 전 겨울 눈이 무릎까지 쌓였을 때도 갔다. 길이 미끄러워서 3번이나 넘어졌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다.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걸었다. 보자기를 꼭 안고 공터 구석 낡은 박스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다. 노숙자. 나이는 70대 중반쯤으로 보인다. 머리는 허옇고 얼굴은 그을렸으며 손은 갈라져 있다. 수염이 텁수룩하고 옷은 때가 겹겹이 묻어 있다. 할머니는 그 앞에 조용히 다가간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인다. 노숙자는 할머니가 오는 것을 안다. 고개를 들지는 않지만 몸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할머니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관절에서 뚝 소리가 난다.
아프지만 표정을 찌푸리지 않는다. 보자기를 푼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매듭을 풀고 도시락을 꺼낸다. 천천히 먹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린다. 노숙자는 고개를 숙인다. 말은 하지 않는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저 숟가락을 든다. 손이 떨린다. 숟가락을 제대로 쥐기까지 몇 초가 걸린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다. 시선을 떼지 않고 하지만 재촉하지 않는다. 기다린다. 노숙자가 준비될 때까지. 할머니는 노숙자가 밥을 먹는 동안 옆에 앉아 있는다. 그도 바닥에 주저앉는다. 무릎을 모으고 외투를 여민다. 바람이 차갑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다. 인사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는다. 이름을 묻지도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는다. 왜 여기서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노숙자도 마찬가지다.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왜 이러느냐고 묻지도 않는다. 그저 밥을 먹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다. 얼굴을 보는 게 아니다. 손을 본다. 떨리는 손가락, 갈라진 손등, 굳은 관절. 그 손이 숟가락을 쥐는 모습을, 밥을 뜨는 모습을,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숟가락이 입에 닿을 때마다 할머니의 눈이 조금씩 감긴다. 안도하는 것처럼. 노숙자가 한 숟가락을 삼킬 때마다 할머니도 숨을 쉰다.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노숙자는 밥을 반쯤 남긴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확히 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숟가락을 놓는다. 도시락 뚜껑을 덮는다. 할머니는 묻지 않는다. 왜 남기느냐고. 배부르지 않냐고. 그저 보자기를 다시 싼다. 남은 밥과 국을. 매듭을 짓는다. 일어선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잘 먹어. 할머니가 중얼거린다.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미세하게. 할머니는 돌아선다. 보자기를 들고 걸어간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노숙자도 할머니를 보지 않는다. 하지만 할머니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는다. 바람이 공터를 지나간다. 낙엽이 굴러간다. 노숙자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 한참 동안. 동네 사람들은 안다. 저 노숙자는 밥을 일부러 남긴다는 걸. 왜냐면 할머니가 그걸 다시 집으로 가져가거든. 슈퍼 주인 박 씨가 한 번 봤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남은 밥을 먹는 걸. 그게 할머니의 점심이었다. 아니, 저녁이기도 했다. 박 씨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왜 남의 먹다 남은 밥을 드세요? 제대로 된 밥을 드셔야지. 할머니는 웃었다. 괜찮아요. 이게 더 맛있어요.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슈퍼 앞 평상에서 아줌마들이 또 수군댄다. 저 노숙자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봐. 할머니 생각해서 일부러 남기는 거잖아. 그런데 다른 아줌마가 비웃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냥 더러운 거 못 먹어서 남기는 거지. 뭘 알아. 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다. 슈퍼에 들어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아줌마들이 하는 말이 다 들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슈퍼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저 돌아선다. 발걸음이 무겁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벤치에 앉는다. 보자기를 푼다. 남은 밥을 꺼낸다. 식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먹는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눈물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물었다. 할머니, 우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불어서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느 목요일, 할머니가 평소보다 밥을 더 많이 싸온다. 보자기가 묵직하다. 매듭도 평소보다 크다. 노숙자는 그걸 눈치챈다. 할머니가 보자기를 풀 때 눈빛이 달라진다.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본다. 처음으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밥을 내려놓는다. 도시락 2개. 평소보다 하나 더 많다. 오늘은 고기도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린다. 천천히 먹어. 노숙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숟가락을 쥔 손이 경련하듯 흔들린다.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손이 미끄러진다. 1번, 2번, 3번째에야 뚜껑이 열린다. 고기가 보인다. 삼겹살 몇 점. 크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구워진. 노숙자는 그걸 본다. 한참 동안 할머니는 그 손을 본다. 얼굴이 아니라 손을. 떨리는 손, 주름진 손, 상처투성이 손,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래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노숙자가 드디어 숟가락을 든다. 밥을 뜬다. 고기를 하나 집는다. 입에 넣는다. 씹는다. 천천히. 눈을 감는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본다. 눈가가 뜨거워진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참는다. 손으로 눈가를 닦는다. 노숙자가 보지 못하게.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다. 말없이. 바람이 분다. 낙엽이 떨어진다.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할머니의 집 냉장고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다. 낡은 달력 뒷면을 찢어서 쓴 글씨.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삐뚤삐뚤한 글씨. 이번 주는 국을 끓이자. 감자 있으면 넣고. 그 아래 또 다른 메모. 다음 주는 생선 사자. 작은 거라도. 돈 모아야지. 냉장고 옆 벽에도 메모가 있다. 목요일 잊지 말 것.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할머니는 매주 메뉴를 정한다. 일주일 전부터 생각한다. 이번 주는 뭘 해줄까? 저번에 된장찌개 했으니까 이번엔 미역국 어떨까? 계란 있으면 계란국도 좋겠네. 슈퍼에 가면 가격표를 본다. 오래 본다. 계산한다. 두부는 1,000원, 계란은 800원, 파는 500원. 합하면 2,300원. 지갑을 연다. 1,000원짜리 3장. 500원짜리 2개. 모자란다. 할머니는 계란을 내려놓는다. 두부와 파만 산다. 괜찮아. 두부만으로도 맛있게 끓일 수 있어. 할머니는 자신에게 말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볍다. 장바구니가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다. 내일 뭘 해줄지 생각하면 하루가 의미 있다. 그리고 그걸 지킨다. 돈이 없으면 며칠을 굶어도 목요일 밥만큼은 꼭 챙긴다. 화요일엔 라면으로 때우고 수요일엔 물로 배를 채워도 목요일엔 밥을 짓는다. 두 사람 분량으로. 복지사가 한번 물었다.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웃는다. 쓸쓸하게. 복지사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어느 수요일 밤, 할머니는 밥을 짓다가 주저앉는다. 싱크대를 붙잡고 있는데 손에 힘이 풀린다. 무릎이 꺾인다.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는다. 숨이 가빠진다. 가슴이 조인다. 손이 저린다. 오른손이 먼저, 그 다음 왼손까지. 시야가 흐려진다. 할머니는 벽을 짚고 일어나려 하지만 다리가 떨린다. 힘이 없다. 몇 번을 시도해도 일어서지 못한다. 괜찮아. 할머니는 자신에게 말한다. 조금만 쉬면 돼. 괜찮아.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는다. 할머니는 냄비를 내려놓는다.
불을 끈다. 그리고 방바닥으로 기어간다. 이불을 끌어당긴다. 몸을 덮는다. 추워진다. 시계를 본다. 밤 11시. 할머니는 중얼거린다. 조금만 있다 가야지.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꼭 가야 해.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눈이 감긴다. 의지와 상관없이 할머니는 저항한다. 눈을 뜨려고 한다. 하지만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새벽 2시쯤 이웃집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쿵 하는 소리. 뭔가 떨어지는 소리. 복도로 나와봤지만 조용했다. 그냥 넘어간 물건이겠거니 하고 돌아갔다. 목요일 아침이 밝는다. 할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다. 눈은 감겨 있고 숨은 가늘다. 목요일 오전 11시. 노숙자는 평소처럼 공터에 앉아 있다. 박스를 깔고 그 위에 앉는다. 손을 모은다. 기다린다. 그런데 할머니가 오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11시 10분, 20분, 30분.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든다. 하지만 할머니가 아니다. 정오가 된다. 해가 중천에 떠 있다. 그림자가 짧아진다. 노숙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혹시 늦게 오실지도 몰라. 혹시 몸이 안 좋으신지도 몰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야. 오후 1시, 2시, 3시. 해가 기울기 시작한다. 그림자가 길어진다. 노숙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저녁이 되어 골목에 가로등이 켜진다. 노란 불빛이 공터를 비춘다. 차가운 바람이 분다. 노숙자는 외투를 여민다. 하지만 일어서지 않는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간다. 저 노숙자 왜 저래? 저기 계속 앉아 있네. 밥도 안 먹고 누가 오기를 기다리나 봐. 사람들은 수군대며 지나간다. 밤 8시. 공터는 어둡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춘다. 노숙자는 박스 위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다. 바람이 낙엽을 굴린다. 낙엽이 노숙자의 발 앞에 멈춘다. 노숙자는 처음으로 입을 연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왜 안 오지? 대답은 없다. 바람 소리만 들린다. 노숙자는 고개를 숙인다. 손을 모은다. 기도하듯이. 금요일 아침. 동네에 소문이 퍼진다. 이웃집 김씨가 가장 먼저 알았다. 어제 이경순 할머니가 쓰러졌대. 구급차가 왔었어. 나도 봤어. 소방관들이 들것에 실어 나르더라고. 슈퍼 앞 평상에서 아줌마들이 수군댄다. 그럴 줄 알았어.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남 챙기니까 몸이 버틸 리가 있나? 그래도 불쌍하긴 하네. 가족도 없는데. 또 다른 아줌마가 말한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려나?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잖아. 복지사 김미영도 소식을 들었다. 급히 병원으로 향한다. 407호 병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약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미영이 묻는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며칠이죠? 김미영이 대답한다. 금요일이요.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어제가 목요일이었구나. 김미영은 눈치챈다. 할머니가 뭘 걱정하는지. 할머니, 그 노숙자분 걱정되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린다. 그런데 노숙자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한다. 공터는 동네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곳, 소문도 들리지 않는 곳. 토요일이 되어서야 복지사 김미영이 그를 찾아온다. 공터에 노숙자가 여전히 앉아 있다.
이틀째 같은 자리에 김미영이 다가간다. 저기요. 노숙자가 고개를 든다. 눈빛이 초점을 잃었다. 할머니가 병원에 계십니다. 김미영이 말한다. 노숙자의 눈이 흔들린다. 병원? 네,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깨어나셨지만 많이 약하세요. 노숙자는 일어선다. 말없이 비틀거린다. 이틀 동안 앉아만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다. 하지만 걷는다. 김미영이 팔을 잡는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노숙자는 병원 복도를 걷는다. 김미영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발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 병원 냄새가 코를 찌른다. 소독약 냄새. 간호사들이 힐끔힐끔 본다. 수군댄다. 저 사람 누구예요? 노숙자 같은데. 왜 병원에 왔대요? 누구 보러 온 거래요? 노숙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앞만 본다. 407호. 복지사가 말한다. 여기에요. 노숙자는 멈춘다. 병실 문 앞에 선다. 문에 이름표가 붙어 있다. 이경순. 노숙자는 그 이름을 본다. 한참 동안 손을 뻗는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고. 그런데 손이 멈춘다. 손잡이 위에서 떨린다. 노숙자는 숨을 들이마신다. 내쉰다. 다시 손을 뻗는다. 하지만 또 멈춘다. 복지사가 묻는다. 들어가실 거예요? 노숙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문을 바라본다. 김미영이 말한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말씀드릴까요? 노숙자는 고개를 젓는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는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지나간다. 카트를 끌고 바퀴 소리가 들린다. 노숙자는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연다. 손잡이를 돌린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낸다. 노숙자는 숨을 참는다. 문이 열린다. 병실 안은 조용하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둡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들린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다. 눈은 감겨 있다. 숨소리가 가늘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린다. 노숙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간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인다. 한 걸음 한 걸음. 침대 바로 옆에 선다. 할머니의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다. 주름진 손, 핏줄이 튀어나온 손, 링거 바늘이 손등에 꽂혀 있다. 반창고로 고정되어 있다. 노숙자는 그 손을 본다. 한참 동안 손가락, 손등, 손목, 익숙한 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손. 노숙자는 천천히 손을 뻗는다.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린다. 조심스럽게 링거 바늘을 건드리지 않게. 따뜻하다. 할머니의 손이. 노숙자는 손을 감싼다. 천천히 부드럽게. 할머니의 눈썹이 움직인다. 눈꺼풀이 떨린다. 입술이 움직인다.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오빠. 노숙자의 몸이 얼어붙는다. 눈이 커진다. 손이 떨린다. 심장이 뛴다. 빠르게. 노숙자의 눈이 흔들린다. 동공이 확장된다. 입술이 마른다. 목구멍이 조인다. 그 이름. 노숙자는 중얼거린다. 그 이름을 다시 들을 줄은. 손이 떨린다. 할머니의 손을 쥔 손이 경련하듯 흔들린다. 노숙자는 할머니의 손을 더 세게 쥔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눈가가 뜨거워진다. 뭔가 올라온다. 목구멍이 막힌다. 숨이 막힌다. 노숙자는 고개를 숙인다. 할머니의 손에 이마를 댄다.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
숨소리만 고요하게 들린다. 똑똑똑 링거 떨어지는 소리. 노숙자는 고개를 숙인 채로 중얼거린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다.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 미안해. 노숙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너무 늦었어. 미안해, 경순아. 눈물이 떨어진다. 할머니의 손 위로. 노숙자는 울음을 참으려 하지만 참을 수 없다. 어깨가 떨린다. 소리 없이 운다. 복도에서 복지사가 기다린다. 병실 문틈으로 그 모습이 보인다. 김미영은 눈물을 닦는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는다. 1951년 겨울. 피난길. 하늘은 잿빛이고 땅은 얼어있다. 사람들이 도로를 가득 메운다. 보따리를 이고 아이를 업고 비틀거리며 걷는다. 어린 남매가 손을 잡고 걷는다. 오빠는 13살, 동생은 8살. 오빠, 손 놓지 마. 동생의 목소리가 떨린다. 걱정 마, 경순아. 절대 안 놓아. 오빠가 동생의 손을 꽉 쥔다. 사람들이 밀려온다.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명, 울음, 고함. 총소리가 터진다. 멀리서, 그리고 점점 가까워진다. 사람들이 흩어진다. 달린다. 어디론가. 남매도 달린다. 손을 잡고 오빠가 소리친다. 경순아, 놓지 마. 동생이 대답한다. 응, 놓지 않을게. 그런데 누군가 부딪힌다. 뒤에서 동생이 비틀거린다. 손이 풀린다. 오빠, 경순아. 인파에 휩쓸려 남자아이는 앞으로 밀려난다. 뒤를 돌아보려 하지만 사람들이 막는다. 오빠, 소녀가 울부짖는다. 오빠, 어디 있어? 남자아이도 소리친다. 경순아, 잠깐만 기다려. 거기 서 있어. 내가 갈게. 하지만 인파는 그를 앞으로 밀어낸다. 저항할 수 없다. 남자아이는 뒤를 돌아본다. 동생이 보인다. 멀어진다. 점점 더. 오빠, 경순아.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린다. 남자아이는 소리친다. 경순아, 경순아. 대답은 없다. 총소리만 울린다. 할머니는 그 후로 70년을 살았다. 오빠를 찾지 못한 채 전쟁이 끝나고 고아원에 들어갔다. 몇 년을 거기서 살았다. 오빠를 찾으려고 했다. 적십자에 신고했다. 찾는 사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다. 16이 되어 고아원을 나왔다. 일을 시작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청소부로 돈을 모았다. 오빠를 찾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냈다. 찾습니다. 이동욱. 1951년 피난길에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다. 20대, 30대, 40대. 시간이 흘렀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다. 결혼해야지. 가족을 만들어야지.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오빠를 찾아야 해. 50대, 60대.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였다. 가족도 만들지 않았다. 그저 혼자 살았다. 일용직 일을 하며 청소, 설거지, 빨래.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다. 70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포기했다.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받아들였다. 오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라고. 전쟁통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러다 7년 전 공터에서 노숙자를 보았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 많은 노숙자 중 하나. 하지만 뭔가 걸렸다. 손, 움직이는 방식, 밥 먹는 습관. 노숙자가 어디선가 얻어온 빵을 먹고 있었다. 손으로 빵을 뜯는 방식, 입으로 가져가는 속도, 씹는 모습.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오빠,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밥을 지었다. 두 사람 분량으로 공터로 갔다. 노숙자는 그 자리에 있었다. 할머니는 밥을 내밀었다. 천천히 먹어. 노숙자는 받았다. 고개를 숙였다. 먹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봤다. 숟가락 쥐는 방식, 밥을 뜨는 방식, 국 먼저 떠먹는 습관. 할머니의 가슴이 뛰었다. 오빠. 할머니는 확신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서웠으니까. 만약 아니라면? 만약 오빠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냥 밥을 갖다 주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7년 동안.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있어 주기를 바라면서. 노숙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중얼거린다. 목소리는 떨린다. 눈물이 흐른다. 나도 찾았어, 경순아. 몇십 년을 찾았어. 전쟁이 끝나고 너를 찾아다녔어. 고아원마다, 피난민 수용소마다. 하지만 찾지 못했어. 노숙자의 목소리가 끊긴다. 숨을 들이마신다. 계속 말한다. 그런데 얼굴을 잊어버렸어. 내 얼굴을, 내 얼굴까지도. 거울을 보면 누군지 모르겠어. 이게 내 얼굴인지. 70년이 흐르면서 모든 게 흐릿해졌어. 하지만 손은 기억했어. 내 손. 작고 따뜻했던 손. 밥 먹을 때 숟가락 쥐는 습관도. 국 먼저 떠먹는 것도. 천천히 씹는 것도. 다 기억했어.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진다. 흐릿한 시선이 노숙자를 향한다. 초점을 맞추려고 애쓴다. 입술이 움직인다. 오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희미하지만 분명하다. 노숙자는 얼어붙는다. 경순아, 깨어났어? 할머니는 웃는다. 약하게. 응, 오빠. 깨어났어. 노숙자는 묻는다. 나를 기억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기억해, 오빠. 노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경순아, 미안해. 너를 놓쳐서, 너를 찾지 못해서.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오빠. 오빠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는 숨을 고른다. 말을 이어간다. 나도 알았어, 오빠. 노숙자는 멈춘다. 뭐? 할머니는 웃는다. 처음부터, 7년 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노숙자는 얼어붙는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7년 동안 아무 말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린다. 무서웠어, 오빠. 만약 오빠가 나를 기억 못한다면? 만약 오빠가 나를 거부한다면? 그게 무서웠어. 그리고 할머니는 계속 말한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 매주 오빠를 보는 것, 밥을 먹는 걸 보는 것, 그걸로 충분했어.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았어. 노숙자는 묻는다. 목소리가 떨린다. 그럼 내가 밥을 남긴 것도 알았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나 먹으라고 남긴 거 알았어. 처음부터. 노숙자는 고개를 떨군다. 나도 알았어. 할머니가 말한다. 오빠가 그 밥으로 나를 걱정한다는 거. 그게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거였어. 노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나도 알았어, 경순아. 내가 그 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거. 내가 다른 건 먹지 않는 거. 그래서 더 못 먹었어. 더 많이 남겨야 했어. 미안했어. 노숙자는 고백한다. 내가 제대로 된 밥을 해줄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그저 내가 준 밥을 남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야, 오빠.
그걸로 충분했어. 오빠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게, 그게 나한테는 밥보다 소중했어. 두 사람은 울며 웃는다. 70년 만에 진실을 나누며 손을 잡고 노숙자는 무너진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는다.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얼굴을 할머니의 손에 묻고 운다.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 노숙자가 말한다. 결혼하고 가족 있고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다가가지 못했어. 내가 나타나면 내 인생 망칠까봐. 할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약한 손으로. 오빠도 그렇게 살았구나. 나를 생각하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응. 노숙자가 대답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되었어. 전쟁 후에 고아가 되었고, 떠돌았고, 일을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 그러다 노숙자가 되었어. 하지만 너만은 행복하길 바랐어. 노숙자는 계속 말한다. 내가 못한 만큼 너는 행복하길. 좋은 사람 만나서 가족 이루고 웃으면서 살길.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었어.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나도 똑같았어, 오빠. 나도 오빠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묻지 못했어. 혹시 오빠가 가족 있으면 어쩌나, 내가 방해되면 어쩌나. 두 사람은 말없이 운다. 70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 얼굴은 잊었지만 마음은 끝까지 기억했던 두 사람. 서로를 위해 멀리 있었던 두 사람. 할머니가 말한다. 오빠, 우리 이제 함께 살자. 노숙자는 고개를 든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진짜? 할머니는 웃는다. 진짜. 이제 손 안 놓을 거야, 오빠. 할머니는 일주일 후 퇴원한다. 몸은 여전히 약하지만 집으로 돌아간다. 복지사가 말린다. 할머니, 좀 더 계세요. 몸이 아직 안 좋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집에 가고 싶어요. 오빠랑 같이. 노숙자는 할머니를 부축한다. 휠체어를 밀고 택시를 탄다. 집으로 간다. 반지하 단칸방. 노숙자는 처음 들어가 본다. 좁고 어둡고 습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냄새가 난다. 식탁을 본다. 그릇 2개. 숟가락 2벌. 노숙자는 그걸 본다. 한참 동안 할머니가 말한다. 오빠 자리야. 항상 준비해뒀어. 노숙자는 앉는다. 처음으로 70년 만에 동생과 같은 식탁에 눈물이 난다. 참으려 하지만 참을 수 없다. 그리고 다시 목요일이 온다. 할머니는 밥을 짓는다. 두 사람 분량으로 여전히.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오빠가 옆에 있다. 노숙자는 더 이상 공터에 있지 않다. 할머니의 집 식탁에 앉아 있다. 함께. 할머니는 국을 끓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냄새가 방 안을 채운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말은 없다. 하지만 침묵이 따뜻하다. 숟가락 소리만 들린다. 밥을 씹는 소리, 국을 마시는 소리. 평화롭다. 할머니가 먼저 말한다. 오빠 맛있어?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할머니는 웃는다. 거짓말. 노숙자도 웃는다. 진짜야. 슈퍼 앞 평상에서 아줌마들이 수군댄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목소리가 부드럽다. 저 노숙자 할머니 오빠였대. 첫 번째 아줌마가 말한다. 헐, 진짜? 두 번째 아줌마가 놀란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았대? 전쟁 때 헤어졌다는데. 첫 번째 아줌마가 설명한다. 서로 찾았는데 얼굴을 잊어버렸대. 70년 동안. 그런데 할머니는 진작 알았다는 거야. 7년 전부터. 세상에. 두 번째 아줌마가 눈물을 닦는다.
그럼 왜 7년 동안 말을 안 했대? 무서워서래. 오빠가 자기를 기억 못할까봐. 아줌마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 그러다 첫 번째 아줌마가 말한다. 우리가 함부로 말했네. 미안하다. 아이들도 더 이상 수군대지 않는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 할머니와 노숙자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헤어진 남매래. 전쟁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가 70년 동안 오빠를 기다렸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해졌다. 다음 날 할머니가 지나가면 인사한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 잘 지내렴. 공부 열심히 해. 동네 사람들이 반찬을 가져다 준다. 김씨 할머니가 김치를 담아온다. 이거 드세요. 제가 담갔어요. 박씨 아저씨가 과일을 가져온다. 몸조리 잘하세요. 할머니는 고맙다고 한다. 노숙자도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감사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웃는다. 두 분 행복하세요. 오빠는 할머니의 집에서 산다. 좁은 방이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하다. 복지사가 지원을 연결해줬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노인 돌봄 서비스. 할머니는 거절하려 했지만 노숙자가 말했다. 경순아 받자. 이제 우리 제대로 살자.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밥을 짓는다. 노숙자가 말한다. 내가 할게.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오빠. 나는 이게 좋아. 오빠 밥 해주는 게. 오빠는 설거지를 한다. 그릇을 씻고 닦고 정리한다. 할머니가 옆에서 본다. 웃으면서 오빠 설거지 잘하네. 노숙자가 웃는다. 70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한다. 골목을 천천히 걷는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노숙자는 할머니의 팔을 잡는다. 천천히. 말은 많지 않다. 하지만 손은 꼭 잡고 있다. 벤치에 앉는다. 해가 진다. 하늘이 붉게 물든다. 할머니는 중얼거린다. 이렇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해, 오빠. 노숙자는 대답한다. 나도야, 경순아. 매일매일 행복해. 밤에는 함께 TV를 본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본다. 할머니는 졸고 노숙자는 이불을 덮어준다. 할머니는 눈을 뜬다. 고마워, 오빠. 노숙자는 웃는다. 자, 경순아. 반년 후 할머니의 몸이 다시 약해진다.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숨이 자주 가빠진다. 밥을 짓다가 주저앉는다. 노숙자가 달려온다. 경순아, 괜찮아? 할머니는 웃는다. 괜찮아, 오빠. 조금 어지러워서. 노숙자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눕힌다. 병원에 가자.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노숙자는 걱정스럽게 본다. 경순아, 제발. 나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말한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오빠 다시 만났잖아. 그걸로 충분해. 노숙자는 눈물을 참는다. 그런 말하지 마.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아야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오빠. 오래 살자. 하지만 할머니의 몸은 점점 약해진다. 걷는 것도 힘들어한다.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한다. 노숙자는 할머니를 먹여준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복지사가 찾아온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집에 있고 싶어요. 오빠랑. 복지사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제가 왕진 의사 연결해 드릴게요. 어느 목요일 아침. 할머니는 힘을 내서 일어난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0분이 걸린다. 노숙자가 말린다. 경순아,
내가 할게. 쉬어.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오빠.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 노숙자는 할머니를 부축한다. 부엌까지. 할머니는 밥을 짓는다. 손이 떨리지만 정성껏 짓는다. 쌀을 씻는다. 물이 차갑다. 손이 시리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는다. 밥솥에 넣는다. 물을 맞춘다. 버튼을 누른다. 국도 끓인다. 냉장고에 두부가 있다. 칼로 자른다. 손이 떨려서 자르기 힘들다. 노숙자가 옆에서 지켜본다. 도와주고 싶지만 참는다. 할머니가 하고 싶어 하니까. 냄비에 물을 붓는다. 멸치를 넣는다. 된장을 푼다. 두부를 넣는다. 파를 썬다. 마지막에 넣는다. 국물이 끓는다. 오빠가 말린다. 경순아, 내가 할게. 이제 그만해.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오빠, 이건 내가 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노숙자는 얼어붙는다.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웃는다. 약하게. 그냥 그런 말이야. 오빠, 걱정 마.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는다. 할머니가 밥을 푼다. 국을 떠서 오빠 앞에 놓는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흘러내린다. 노숙자가 휴지로 닦는다. 천천히 먹어, 오빠. 할머니가 말한다. 노숙자는 숟가락을 든다. 눈물이 흐른다. 왜 우는 거야, 오빠? 할머니가 묻는다. 그냥. 노숙자가 대답한다. 행복해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본다. 웃는다. 나도 행복해, 오빠. 오빠, 울지 마. 할머니가 말한다. 우리 행복했잖아. 70년을 기다렸지만 다시 만났잖아. 그걸로 충분해.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경순아. 행복했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할머니는 웃는다. 밥 먹자, 오빠. 두 사람은 밥을 먹는다.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마지막 밥을.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며. 할머니가 말한다. 오빠, 이 맛 기억해줘.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절대 안 잊을게. 평생. 밥을 다 먹고 할머니는 오빠의 손을 잡는다. 오빠, 나 하나만 기억해줘. 노숙자는 할머니를 본다. 눈물이 고인다. 뭔데, 경순아. 사람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으로 끝까지 기억한다는 거. 할머니가 말한다. 우리가 증명했잖아. 70년 동안 얼굴을 잊었어도 마음은 기억했잖아. 노숙자는 할머니의 손을 꽉 쥔다. 알아, 경순아. 절대 안 잊을게. 할머니는 눈을 감는다. 고마워, 오빠. 다시 만나줘서. 함께해줘서. 노숙자는 울먹인다. 나야말로 고마워, 경순아. 내가 나를 기다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할머니는 웃는다. 눈을 뜬다. 마지막으로 오빠를 본다. 오빠 사랑해. 할머니가 속삭인다. 나도 사랑해, 경순아. 노숙자가 대답한다. 할머니는 눈을 감는다. 평화롭게. 그날 밤. 할머니는 오빠의 손을 잡은 채로 잠든다. 숨소리가 고르다. 노숙자도 옆에 앉아 있다. 손을 놓지 않는다. 한밤중 할머니의 숨소리가 가늘어진다. 노숙자는 눈치챈다. 경순아, 경순아. 하지만 대답이 없다. 노숙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더 세게.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경순아,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우리 조금만 더 함께 있자.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는다. 숨소리가 멈춘다. 노숙자는 그 순간을 안다. 할머니가 떠났다는 걸. 노숙자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는다. 하룻밤 내내. 울지도 않는다.
그저 손을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이 트고 햇살이 방 안을 비춘다. 노숙자는 할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춘다. 잘 가, 경순아. 다음 생에는 손 절대 안 놓을게. 약속해. 복지사에게 연락한다. 김미영이 온다. 병원에 연락하고 장례를 준비한다. 노숙자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있다. 끝까지.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다. 동네 사람 몇 명, 복지사, 슈퍼 아줌마들, 아이들 몇 명. 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온 사람들이다. 노숙자는 상주처럼 맨 앞에 앉아 있다. 깨끗하게 면도하고 복지사가 빌려준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이 묻는다. 고인과 어떤 관계셨어요? 노숙자는 대답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동생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만난. 조문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저 고개를 숙인다. 눈물을 닦는다. 슈퍼 아줌마들이 온다. 꽃을 들고 할머니 편히 쉬세요. 우리가 몰라봐서 미안해요. 아줌마들은 운다. 아이들도 온다. 선생님과 함께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아이들은 편지를 놓고 간다. 할머니께 감사했어요. 행복하세요. 노숙자는 그 모습을 본다. 고맙다고 인사한다.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동생을 기억해 주셔서. 장례를 치르고 노숙자는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간다. 텅 빈 집. 하지만 할머니의 냄새가 난다. 노숙자는 방 안을 둘러본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다. 봉투에 적힌 글씨. 오빠에게. 노숙자는 손이 떨린다. 봉투를 연다. 편지를 꺼낸다. 할머니의 글씨. 오빠, 나는 행복했어요. 70년을 기다렸지만 오빠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 전체보다 소중했어요. 오빠도 행복하게 살아요. 나를 위해서. 그게 나한테 제일 큰 선물이에요.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해요. 웃으면서 살아요. 오빠 사랑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절대 손 놓지 말아요. 약속해요. 노숙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는다. 그리고 운다. 소리내어. 경순아, 약속할게. 행복하게 살게. 너를 위해서. 한 달 후, 노숙자는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한다. 노숙인들에게 밥을 나눠준다. 매주 목요일,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밥을 푼다. 국을 담는다. 건넨다. 천천히 먹어요. 노숙자의 목소리는 부드럽다. 사람들은 고마워한다. 감사합니다. 노숙자는 웃는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할머니가 자신을 살린 것처럼, 이제 자신도 누군가를 살린다. 복지관 사람들이 묻는다. 왜 이렇게 하세요? 노숙자는 대답한다. 제 동생이 저한테 해준 거예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싶어요. 저녁에는 공터에 간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곳. 앉는다. 하늘을 본다. 별이 뜬다. 노숙자는 중얼거린다. 경순아, 잘 지내지? 나는 잘 지내. 약속 지키면서. 노숙자는 이제 안다. 사랑은 얼굴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그리고 기억은 마음속에서 영원하다는 것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들이 있다. 얼굴을 잊어도 마음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이경순 할머니와 그녀의 오빠처럼. 그들은 증명했다. 진짜 사랑은 침묵 속에서도 전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70년이라는 시간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남았다. 오빠의 마음 속에, 동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그녀가 만든 따뜻함 속에.
오빠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복지관 사람들이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있다. 매주 목요일 밥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할머니가 시작한 사랑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진다. 결국 행동이 삶을 만든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우리를 정의한다. 할머니는 7년 동안 침묵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이 오빠를 살렸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이런 따뜻한 인연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모두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다음 감동을 이어가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